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6페이지죠? 616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다 봐왔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스토리를 꼭 스토리텔링을 잘 기억하셔야죠. 상산팔, 무독립815, U1020, 원팔, 030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6페이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인데, 요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뭘 받았냐면, 아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왜 뭐 1세대 2주택, 2주택 이런 게 나오고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그러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율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조문이 명칭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법조문 제목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중과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중과세율하고 또 중과기준세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을 이제 기초과정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핵심 유학 과정인데도 요거 계속 또 차이점을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과 대비해서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무겁게 중과세한다는 거고, 이 중과기준세율은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에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전과 같이 세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조정세율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1,000분의 20, 현재 2%죠, 이게. 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고요. 자, 1,000분의 20, 즉 2%고, 중과세율은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고, 자, 구별합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세율 한번 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중과세율. 자, 보세요. 법인이 이거 이제 2020년 8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표준세율이 중요하고, 요거는 시험에 2020년 8월 달에 신설돼서 또 작년에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고 있느냐? 출제하기가 요거 취득세 다주택에 대한 요 중과세는 출제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더 중요하고 요것은 출제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중요하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이걸 보고서, 자, 그런 의미로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요, 무조건 12%로 중과세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12%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이요. 그게 U1020 유상취득 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4%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기억할 때는 그냥 1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든 외에서 취득하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로 중과세하고요. 개인이 1세대 2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다? 그럼 8%입니다. 근데 역시 시험에서는 나오면 우리 법령 명칭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이에요. 4%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이에요. 중과기준세율이 2%니까 2%의 2배니까 4%고 합치니까 8%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냥 8%.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부터는 12%로 중과세예요. 근데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까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1에서 3%. 취득가격 6억 원이야 1%. 9억 초과했을 때 3%까지 이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중과세예요. 그래서 3주택 취득하면 8%, 4주택 취득하면 12%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 여러분들 누가 물어볼 때 대답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 할 때, 주택 수 계산할 때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요,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교재 거기 여러분 616페이지 표 아래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혹시 모르니까 형광펜 누르 말고 형광펜은 줄 안 거셔도 되지만 볼펜이나 이런 연필로 쭉 한번 줄 한번 걷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일식 2주택 있죠? 이거 실생활에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서 혹시나 해서 어떻거나 이것도 알아두는데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밑줄은 여러분들이 거기 3년 거기 보시면 우리 일식 2주택 거기 숫자가 보이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일식 2주택에서 기억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3년 보이시죠, 여러분들? 3년 밑줄.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요것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지 취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취득한다. 아까 몇 프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8%. 자, 그럴 때 다만 내가 종전주택 살던 거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 취득했는데 일시적 2주택인데 그런 때도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반적으로는 3년 내, 종전주택, 신주택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하지 않고 1에서 3% 표준세율 적용해요. 자, 그래서 이거 3년 내, 또 그리고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가산세하고도 납세 절차에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이것을 종전주택을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도 적용해요. 가산세도.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 취득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도 요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가산세가 또 적용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요거만 딱 알고 갑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참고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과는 뭐 특별히 관계없고 어디로 가시냐면 617페이지 가시니까 양가로 2번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중과세. 이것도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봅니다.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둡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상가나 토지는 아니고 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뭐 했을 때? 무상 취득,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12%로 중과세예요. 자,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원래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15 3.5%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로 중과세한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교재 거기 표 아래에 그러니까 617페이지 한거로 이번 표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1세대 1주택자가요. 주택 딱 하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인데 저 투기 목적 없잖아요. 근데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증여로 인한 주택 무독립 8.15 3.5%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에 증여했을 때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이 없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봐가지고 3.5%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는 거. 다만 원칙적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 12% 중과세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시 적용되는 거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 동시 적용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나 우리가 실무적으로나 필요하지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수 산정 방법만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양가로 4번이요. 뭐냐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거는 다 그래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도 그렇고 다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 또 주택수 같은 거 계산할 때 다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또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요. 자, 주택 수익
자, 가산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몇 주택 갖고 있냐 판단할 때 1세대가 어떤 1세대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하나가 있고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으로 8%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취득할 땐 취득세 안 내요. 다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돼서 그 주택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 내는 거고 근데 다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합니다. 우리가 오피스텔도요. 참고적으로 보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4%예요. 4% 적용하는데 다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1세대가 몇 주택 갖고 있냐 그럴 때. 그래서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양가로 4번에 그 개념 플러스 저 자세한 내용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볼 필요 없고요. 됐고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어떤 걸 보냐면 동시 적용되는 거 이거 중과세에서 주택수 제외되는 게 거기 나오죠. 어디냐면 617페이지 한가로 5번이요. 자 1세대 1주택 이 주택 수 계산할 중과세 할 때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보면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근데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봅니다. 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나 노인 복지 주택이나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나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나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시가 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해서 분양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7번 같은 것은 알아두면 참 좋아요. 7번째 거는 실생활에서 여러분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요. 자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내 의지로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투기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자, 그랬을 때는 얘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아니면 내가 상속받아 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중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거 상속받은 주택 5년 동안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달달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618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쭉 한번 봅니다. 실생활에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표준세율 배운 거 또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운 거 포함해서 한번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취득세는 조세 총론에 써 있어요. 세목별 세율 구조 비누.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요. 2번이요.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떤 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높은 세율 적용한다는 거. 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공유물을 취득한다? 그럼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요. 그 취득 지분의 가액,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할 때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잠깐만요. 공유물을 우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공유물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공유물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여기다 적용하고 유상 취득했다 공유물을 그러면 이 취득 지분 가액에다가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11조 1항 8호의 세율이 뭐냐면 주택 유상 취득 시 세율이에요.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 그 세율입니다. 그 주택 유상 취득 시 그 표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잔머리 굴리는 거 아까 설명을 했어요. 전 시간에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주택 소유자가 그럴 때는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 유상 거래를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 4%를 적용합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이거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즉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잖아요.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다. 몇 프로? 1%. 맞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게 4%거든요. 해당 세율 4%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된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 여기 4%에 합치니까 원래 이거 이 표준세율이 4%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죠. 합쳐서 몇 프로? 8%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데 뒷동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중과세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6억이니까 몇 프로? 1%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과세율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틀렸습니다. 틀리고 여기 아니라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1%요. 1%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 관한 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표준세율. 6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요. 자, 이렇게 적용된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나오네요. 자, 1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낮은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재산세도 그렇고 등록면에서도 그렇고 문제 잘 나오죠. 이미 이렇게 또 기출이 됐었고요. 자, 봅니다. 단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우리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스토리텔링으로 표준세율 암기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 농지 아니니까 상삼팔 2.8%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자, 기부로 취득했으니까 뭐예요? 증여,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하느냐? 무독립 8.15요.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죠, 지금? 비용이 사업자니까 무독립 8, 2.8%입니다. 무독립 8, 2.8%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우리가 매립한 쪽으로 취득했다. 건축물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원팔. 몇 프로? 2.8%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공유수면 매립한 쪽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할 때는 원팔 2.8%인데 지방세 공유수면 매립한 쪽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한 쪽으로 농지 취득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받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세율을 깎아줘서 0.8%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농지든 뭐든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4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아니죠? 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자, 1%죠?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의 1 곱하고 복잡하니까 우리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9억 초과했다 몇 프로? 3%예요. 여기서는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암기 60, 20에서 농지는 몇 프로입니까?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3%입니다.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했다? 3%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몇 프로입니까? 5번이죠, 여러분들? 3%가 제일 높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농지 이외의 것을 유상 취득했을 때 매매로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가 일반인이 증여로 취득했을 때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3% 이런 식으로 아까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거 순서대로 눈에 익혀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과밀옥조 원형내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과밀옥조 원형내 취득 등 중과세, 취득세 이제 중과세 되는 경우, 자, 교재 61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또 3개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기 전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식사하고 오신 분은 슬슬 이제 밀물처럼, 졸음이 막 밀려오죠, 여러분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밀려오르는데, 자, 조용히 허벅지를 꼬집으시거나 이러면서 졸음을 참으시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뭐 껌을 씹으시거나 뭐 다 상관없어요. 껌 씹어도 되고 소리만 딱딱 안 나면 껌을 씹어도 되고 가장 하여튼 수업 듣기 편한 자세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 618페이지 4번 과밀옥조 원형내 취득 등 중과세를 보면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죠. 거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조 원형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그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요. 왜 이런 세율이 적용되느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내외합한 세율. 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냥 12% 이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적인 것은 제가 기본이론 심화 과정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취득세하고 종전에 옛날에 등록세 있었을 때 이걸 통합하면서 종전과 세금 부담 일치시킬 때 그때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적인 것은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내배합한 세율이라는 거,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이제 지금쯤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에 지나잖아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근데 왜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저 화려한 달은 사치성 재산이 화려한 달이고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하는지를 아는 게 포인트고 이건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유상취득시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은 유상취득시 U10, 20, 4%죠.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8%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12%고. 자, 증여받았을 때 보세요.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동이 8%로 3.5%. 자,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8% 플러스 하니까 11.5%.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상속받았다 사치성 재산을 그러면 2.8%, 상산팔. 여기다가 8% 플러스 하니까 10.8%. 이렇게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쫙 적용돼요. 근데 이걸 쫙 늘어뜨려 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통일적으로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과기준세율은 아까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연결나서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 2%고요. 그 다음에 또 과밀옥조 원형내 중과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 다 모여 있죠. 근데 그 수도권도요. 과밀옥조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눌 때 이 과밀옥조 권역은 서울하고 그 주변 도시들인데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형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랍니다. 어떻든 간에 과밀옥조 권역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자, 세율을 일단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여기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조 권역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대도시 인구 몇십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대도시는 법령에 딱 돼 있어요. 대도시에 돼 있고 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조 권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과밀옥조 권역이라고 할 것이 왜 또 얘는 또 대도시라고 이름을 달리했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과밀옥조 권역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였는데 등록세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 통합된 거고, 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가
중과세 됐던 것이 통합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이 달라진 거고요. 어떻든 간에 시험은 대도시내 중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도시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하냐? 표준세율의 3배,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율은 외우셔야죠.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세율은 어떻게 정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 자, 과밀옥 적어놓네.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하나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취등록세 통합되고 나서 이렇게 중과세 통합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 한 번도 동시 적용되는 것은 물어본 적이 없고요. 또 물어볼 가능성도 낮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고도의 기술적으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살짝 알려드릴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왜 한 번은 살짝 하냐고요? 1년 강의 중에 한 번은 제가 이런 것들을 살짝 강의하거든요. 왜 하냐고요? 누가 시험에 만에 거의 안 나올 건데 만에 하나 나왔을 때 아니 강의도 안 한 게 시험에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럴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 언제 그 면치날 강의할 때 거기 강의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한 번 정도만 살짝 얘기하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인데 다만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이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 세율에 관한 건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교재 그래서 거기 619페이지 내용들 동시 적용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참고 내용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11번 테마 봅니다. 11번 테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별장이에요, 여러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죠.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되냐?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 도시만복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그거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해요.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재미 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한국에 머물 집이 필요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사놓고 한두 달 있다 갑니다. 그럼 그런 게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자,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요. 고급 오락장이요. 어떤 건지 기본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다 멀리해야 될 것들이죠. 골프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사실성산이고 고급 선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 사실성산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도 사실성산입니다. 근데 5가지 사실성산인데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별골, 오, 선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아유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한 두 순환 보다 보면 당연히 사실성산 5가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따가 헷갈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세요. 이 별장부터 자,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래요. 재산세는 이 4가지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가 5가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합니다. 그럼 중요한 세금 하나가 지방세 빠졌네요.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이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락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이래서 사치성재산 5가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사치성 재산 5가지 금방 우리가 봤는데요. 시험에서는요, 그 5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요, 헷갈리게 속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 시험에서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교세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같은 거 집어넣고 사치성 재산이라고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골프장이고 고급 선박 같은 게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먼저 교재 우리 별장부터 한번 봅니다. 거기 619페이지 나와 있죠. 사치성 재산의 범위에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이요. 자, 상시 주거용 생활자는 주택 별장 사치성 재산인데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이 생활하지 않아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세에 보면 농어촌 주택의 요건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법령에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요건 알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 농어촌 주택 시골 읍면 지역 같으면 공가 폐가가 막 늘어나죠. 인구 줄어들고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사면서 세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좋잖아요. 자, 도시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가서 텃밭 일구고 이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생활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하여튼 설명드렸습니다. 룸사롱, 탈람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등등. 골프장은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깊은 내용인데요. 거기 골프장에 대해서 거기 가로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런 거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퍼블릭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요. 또 골프장은요, 좀 깊은 내용인데 보세요. 원시 취득, 신설 증설할 때 산 아작 내고 농약 범벅 쳐서 골프장 건설해요. 또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 문제,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를 안 해요. 왜냐고요? 다른 애들하고 가격 자체가 틀려요. 얘는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회사 어려울 때 IMF 때 나온 건데 회사 어려울 때 구조조정 매각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취득 중과세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되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 아작 내고 농약 범벅 쳐서 건설하니까 중과세 한다. 단 승계취득 이미 한번 버리면 이판사판 어쩔 수 없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사치성 재산 있잖아요. 나머지 다른 사치성 재산 있잖아요. 나머지 별장, 고부락장 같은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얘네들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얘네들은 무조건 중과세합니다. 자,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프장만 여러분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한번 버리면 이판사판. 근데 다른 사치성 재산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 제외됩니다. 또 C값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입니다. 요건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근데 고급 주택이요. 이 고급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인데 제일 중요한 거, 고급 주택의 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그래서 거기 고급 주택 여러분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요건이 달라지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격 기준만 눈여겨봐 놓습니다. 이 가액 기준이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취득 당시 C값 순액이 6억에서 얼마로요? 9억 원 초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C값 순액 9억 초과 밑줄,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밑줄이에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고급택은 자세한 요건은 모르셔도 돼요.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참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인데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31 초과하면서 엔드 취득 당시 C값 순액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고 만약에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취득 당시 C값 순액 9억 초과해요. 자, 둘 중에 엔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요건 해당돼도 고급택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이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없을까봐 이거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취득 당시 역시 시가순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돼요.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은 이 시설 둘 중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단독주택의 요건은 시설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는 것이지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걸 살짝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간만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외로웠었는데 청강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죠? 자, 그래 그럼 좋아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단지의 공동 수영장 말고요. 자,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20평 이상의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날씨도 무더워지는데 꼭 한번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참고적으로 들었어요. 여담 삼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왜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하느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 읍면 지역에 경치 좋은 곳에 요양을 위해서 땅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땅값, 집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자, 그리고요 공동주택도 보면은 고급주택 요건인데 전혀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보고 그냥 지나가도 안 봐도 돼요.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은요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인데 여러분 보세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합니다. 자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왜 분양광고예요? 245라고. 그래서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 9억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살펴봤는데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급주택의 요건 619, 620페이지까지 쭉 나왔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자, 그리고 하나, 가액 기준,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에요. 실질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이 두 가지만 알면 그러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거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복층형과 관련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 나오는데 이것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그런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그러니까 주인 한 사람한테 뭐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러겠지만 뭘 판단할 때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에 또 하나의 구역이 된 주택으로 봐가지고 공동주택처럼 뭘 판단해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팔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네.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방세에서는 단독주택인데도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냥 참고예요.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세를 주라 그런 의미예요. 다가구주택 보세요.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 당시 시가 순액 9억 초과. 그러면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지면적 기준은 662 초과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다가구주택은. 그러니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에 들어봐서 요만큼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순액 9억 초과하는지 요만큼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순액 9억 초과하는지 따지면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처럼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또 거기 사치성 재산의 중요 법령인데 보충 내용 있죠? 거기 420페이지 바탕색 박스 안에 보충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졸음이 그냥 막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밀려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자세를 항상 졸릴 때는 이런 자세가 점심 먹고 있죠? 이런 자세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자세. 이거 진짜 안 좋고요. 또 이런 자세. 이거 졸기 딱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거의 백발백중 졸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하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봅니다, 여러분. 사치성지산의 중요 법령입니다. 보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치성지산 중요 법령. 형광펜으로 줄 거 아니고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서 지나가면 됩니다. 눈에 익혀두고. 아니면 그냥 굳이 줄을 긋겠다 하면 볼펜으로요. 사치성지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중과세하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여러분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철에만 이용해? 그럼 그런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봅니다. 옛날 시험에 이거 한번 반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 시험에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어찌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사업용 오피스텔이죠?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뒤집어서.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이다. 자, 소유자가 꼭 직접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자, 별장, 고급락장,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 들어옵니다. 옛날에 7배로 바꾼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해 그러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기서 취득세도 그렇지만 재산세에서도 그렇고 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 들어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도시지역은 5배, 도시밖은 10배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해 바닥 면적이 10배입니다.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요. 60일 이내예요. 자, 이거 예전에 30일이었는데 60일로 바뀐 건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아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60일이에요. 취득세.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했어요. 나이트클럽 건물을 큰 거를. 그리고서 60일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어요.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자, 상속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역시 며칠 내? 60일 내에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에 착공했을 때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고급택으로 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지산의 중요 법령 보충 내용 이렇게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니까 621페이지 12번 테마 과밀역소 원용 내 중과세가 나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죠 지금? 큰일 났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과밀역소 원용 내 중과세 이거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요 세목별 비교요. 우리 요약집에 없지만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없지만 요거요. 세목별 비교. 고급택과 별장의 세목별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로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실상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몇 프로? 4% 고율로 과세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택과 취득세만 중과세니까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급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했죠.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별장 역시 취득세에서 중과세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 없고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고급주택은 포함인데 별장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과 별장의 세목별 요 과세 입장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해두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인간공학 생물은 이거 핵심 유학 자료 우리 제 카페에 올려져 있던 우리 심화과정까지 배웠던 기본서 배울 때 요 학습 자료에 원래 있긴 있어요, 다 있긴 있었고요. 네, 또 없는 분은 뭐 적어서 이렇게 한번 거기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미력소득용내 중과세인데, 과미력소득용내 중과세인데. 시간이 막 애매하네, 진짜. 이거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사람이 그냥 이러면 진짜. 뒤에 뭐가 있어. 막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단 말이죠. 과미력소득용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과미력소득용내 중과세 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또 쉴 시간도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책을, 우리 인강수학 선생님 여러분, 책이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책 여러분들께 배송이 이제 곧 될 거예요. 아마 이 강의 들을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배송이 될 것 같은데, 다음 강의 때는 무조건 책 놓고 여러분들이 아마 책이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그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그래서 진도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인강수학 선생님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출력하려면 양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다른 과목도 많은데, 그래서 양을 줄여주려고 세 번만이라도 양을 한 장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진도를 최대한 늦췄는데, 오늘 어떻든 간에 그러면 오늘까지는 이렇게 늦추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 강의를 한 4타임씩 빡빡하게 막 나가야 돼요. 이제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가지고 다음에 빡빡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가기로 하고요. 근데 지금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준비한 시도 있었는데, 지금 이미 시도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일단 시 한 편, 시간은 없지만, 듣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열매, 이혜인.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프고 힘들지 않고 합격하는 시험은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바람이 나에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들 인사말도 날리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말도 날려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수업을 좀 빨리 끝나고 그런 바람에 오늘 촬영이 좀 제가 준비한 레파토리에서 좀 꼬였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인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사말도 좀, 꼬였구나. 자, 이렇게 해서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책 나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세법은 진도를 쫙쫙 또 많이 밀린 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씩씩하게, 다음 주에는 취득세 우리 중요한 것들 하나 더 남았죠.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 마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 특례 세율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절차 다 보고 등록면허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